자, 이소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어제 15% 급등을 보면서 좀 안도감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라는 하락이 좀 나왔어요. 다시 관망세로 돌아갔는데 현재 이소페타시스 주가 11만 8,700원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 초반에 어떻습니까? 무려 11만 6,100원대까지 좀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제의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게시판과 언론에서는 외인들이 단 하루 만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면서 단기적인 고점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추세가 다시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의 심리가 지금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요동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자가 쥐어야 될 유일한 무게의 감정은 배제된 이런 건조한 데이터와 수급의 인과관계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결과적으로 상승 동력을 잃고 무너지는 차트의 붕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우리가 이런 음봉으로 인해서 어제 거대한 자금으로 차트판을 뒤집는 메이저 세력들 자신들의 누적 물량 중 지극히 일부를 활용해서 어제 유입됐던 단기적인 이 개인 매물들을 털어내는 정교한 비중 조절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은 아직도 이소페타시스를 특정 기업의 기판만 납품하는 흔한 수혜주 정도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AI 이런 인프라망이 마주한 초고대층 기판에 바로 충수 인플레이션 이런 변화는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외인들의 소량 매도에도 가려진 기관들의 절대적 하방의 방어선과 공매도 세력들이 쥐어짜는 이 11만원대 이 눌림목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정말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우리 투자는요.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현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깔린 숫자의 비율을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11만원대까지 중반으로 밀어내린 주체 분명하게 외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전장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외인들이 11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이 매도 수치 하나만으로 압도당해 버립니다. 자, 어제 세워둔 강세장의 논리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수급의 크기를 교차 검증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가 실수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소페타시스 254만 주가 터졌어요. 그동안 이런 역별의 흐름에 이런 정체된 흐름을 단 하루 만에 흐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외인과 기관 총합 합쳐서 59만 주가 넘는 스마트머니들이 이 종목을 밀어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유입된 이 59만 주 오늘의 외인들이 던진 11만 주와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단 하루 만에 메이저 자금들 중에서 20%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거대한 자금들의 투입해 추세를 돌려놓은 주체들 다음날 고작 20% 물량 하나만으로 시세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진입한 단기적인 이 추격 매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 이 외인들 시장에 이런 적은 비중의 물량을 던져버림으로써 차트의 기울기를 좀 훼손하는 통제된 매물 소화 과정이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제한적인 매도세에 동요하면서 투매가 쏟아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메이저 세력들이 의도한 가장 경제적인 흔들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락에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 이 종목의 방향성을 쥐고 있는 핵심적인 주포 누굽니까? 바로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관들의 태도를 보시면 최근 60일 거래 동안 178만 주를 묵묵히 매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만원대 이 초중반대 바닥에서 차곡차곡 개인들의 물량을 쌓아가면서 만든 물량이 178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음봉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맺는 구간 어떻게 움직입니까? 4만 6천 주를 지금 담아주고 있다. 외인들 20%의 물량으로 지금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할 때 진짜 주포인 기관들은 11만원 후반대에서 가격에서 이런 물량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계좌로 지금 편입시키는 정교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트의 구조적인 흐름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우리가 장중 11만 6천 돈대까지 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 8천 원대를 복귀를 해주면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이평선들을 아래로 받아주면서 강력한 하방에 대한 지지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관은 지금 이 지지선 아래로 물량을 내어줄 생각이 저로에도 없다. 지금 가격을 완전히 방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성 매물을 대고 소환된 이후에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매우 교과서적인 건강원 1차 눌림목 자리입니다. 자, 이러한 지지를 가장 두려워하는 곳, 결과적으로 공매도 세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얼마입니까? 455만 주입니다. 공매도 평균가 11만 6,900원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 11만 8,800원입니다. 얘네들 지금 미칠 거예요. 지금 12만원, 13만원대까지 상승할 경우 정말 막대한 이 평가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숏 스퀴즈가 앞으로 이런 압박이 좀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외인들 제한적인 매도에 평승을 하면서 11만원대 여기 지지선을 좀 깨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으나 기간의 강력한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퇴로가 좀 차단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관들은 왜 11만원대 여기서 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량을 잠그려고 하고 있나? 자, 지금 북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가속기를 양산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초고다층 MLB라는 겁니다. 자, 절대적인 지금 공급 부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AI 연산의 능력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기판의 층수는 18층에서 24층으로 30층까지 층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조 공정의 난이도와 불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글로벌 기판의 제조사들 실질적인 생산 능력, 결과적으로 캐파는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중동이랑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의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 기판의 공급망에서 원천 배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초고다층 이 30층 이상 기판 수율을 맞춰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 대만의 극소수 업체와 한국에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거라는 거예요. 대만 이 경쟁사들의 공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서버 구축 일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수페타시스 지금 물량 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앞으로 이수페타시스 단순한 부품 공급사의 지위를 넘어서 앞으로의 가격 결정권을 온전히 쥐게 될 수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최정점에 섰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3% 이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락 추세의 오판을 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 행위? 그럼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공매도 455만 주라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가장 값싸게 숏커버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기관은 지금 이 제한적인 하락을 이용해서 차트에 붙은 단기적인 자금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흐름 11만원대에서 지지를 확인한 이상 오늘의 흐름 절대 이틀의 신호가 아니라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전략적인 변곡점입니다. 자, 어제 59만 주라는 스마트머니가 유입된 자리, 오늘 고작이요 11만 자리에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 마이너스 3%란 음봉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명백한 수급의 비례성, 기관의 하방의 방어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1분에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 원씩 잔고가 변동하는 이런 실전 호가창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숫자로 증명된 기관의 압도적인 누적 매수량, 그러면서 455만 주의 공매도 잔고들, 그러면서 벌어질 숏스퀴즈의 한계선, 그리고 앞으로의 기판 층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공급자 우위에 대한 시장의 논리. 자, 우리가 이런 모든 팩트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파란색 음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매도 생각하시잖아요.
이 외인들 비중 조절을 매도를 멈추면서 기관들의 물량 흡수가 본격화되면요. 이 찰나의 매수 변곡점은 개인들의 감가 뉴스 검색만으로 절대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수페타시스는 그저 장기 투자라는 명목하에서 방관하면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급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기관이 사수하는 정확한 매집 평단가 위에서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비중의 크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회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같이 이렇게 눌림목이 이탈을 하고 내일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장중의 변동성,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자, 제 개인 번호 010-2472-650 여기를 통해서 이수 또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외인들의 잔여 물량 소화 속도와 공매도 세력들의 커버링 시점 그리고 기간이 절대 깨지 않으려는 핵심적인 지지 가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최정의 타점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문자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간의 매물 소화 과정에서 섣불리 물량을 내어주지 않고 훗날 주가가 전고점 13만 3천 원대까지 넘어서 실제 장세에 진입할 때 정말 뼈아프게 후회하는 내동매매만큼은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된 수급의 설계 앞에서 감정적인 손절로 대응하는 일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시세를 끝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회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거 뭐예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방향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오죠.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적인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다른 종목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왔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어떤 식으로 제가 지켜드렸는지 이 정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일각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진행 중인 제5공작, 지금 신규 증설 투자를 두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로 적어도 깎아내리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이런 타이트한 수급의 현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1차원적인 해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5공장 증설은 지금 회사가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대만의 경쟁사들 생산 능력의 임계치에 도달하자마자 차세대 이 서버 구축이 시급해진 북미들은요, 이런 북미 빅테크 고객사들은 이수페타시스에게 증설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 이 전량을 보장하겠다, 이걸 확약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확정적인 실적의 담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AI, 이 가속기의 고도화로 인해 기판의 층수가 18층에서 몇 층까지? 30층까지 두꺼워지는 현실은 제조 단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고도의 공정기술이 요구되는 후발 주제들, 이런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수페타시스, 다급해진 글로벌 고객사들, 앞으로 이런 상대들로 해서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형 성장을 넘어서 영업이익률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밸류업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흐름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오늘 아침 비중 조절에 의해서 형성된 얇은 하락, 이런 동요에서 우리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앞으로 글로벌 AI, 이런 인프라가 확장이 난 가장 강력한 수혜주이면서 빅테크들이 고객사로 둔 대체 불가능한 벤더 락킹 효과까지 누리는 핵심적인 플랫폼 누구냐? 이수페타시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만 않는다면, 이 여러분들이 이 계좌의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